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 임성진 총장님과 다시 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아주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어렸을 때 교회, 심리박 교회를 가면서 많이 전도하면서 했던 것이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주해 오셨고요. 처음에 좀 힘든 일들,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그런 일들을 그치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네. 공부하시고, 신학교도 2개나 했어요. 아주사 신학교 그리고 월드미션 신학교를 다 하시고, 첫 목회지가 오레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오레간 모든 그 사역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신학교, 월드미션 신학교에 학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학감으로 온 이후부터의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 학교가 월드미션 신학교가 1990년도에 세워졌다 그랬죠? 89년도에 세워졌다 그랬죠? 네. 혹시 이 신학교의 설립 정신 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월드미션 대학교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네.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세계를 모두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자 양성, 선교사 양성,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라는 그런 목적을 뚜렷이 하고 네.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 많은 그 신학교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미국 신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한국 신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맞이할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선교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또 선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미국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내기는 아직 언어적인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에게 그런 것까지 해서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국 신학교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셨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 출신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중국이나 이런 데 초기 복음이 전파될 그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렇게 학교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네.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세우기 위한 학교로 시작이 되어서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89년도에 되었다 그러면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네. 뭐 37년이라 그러면 강산이 3번이나 변했는데요. 많은 학생들도 배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재학하는 학생들 얼마나 되시나요? 현재는 한 500명 정도 500명 되고요. 정도가. 네. 거의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고 네. 한 100여 명은 이제 라틴계 학생들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라틴계 학생들도 교육을 하고, 네. 또 작년에는 한 20여 명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네. 교육을 했었고, 또 간헐적으로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네. 한시적으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월드 미션 신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이 아니라 여러 5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수가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네, 선교지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갔다가 네, 선교 현장에서 목회자로 나오신 선교사님들과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역에, 예를 들면 성례전 집례라든지 뭐 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고, 네, 또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바깥에서 오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그 학생들의 연령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미 이 사역지에 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네, 뭐 대학은 다 옛날에 졸업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연령은 조금 네, 있지만 그래도 한 40대 정도가 네. 평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 현지인들에게도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앞으로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기에 나가셨던 분들은 은퇴를 하시고 그 후임으로 이제 한인 선교사님을 세울지 네,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할지 아마 갈등의 기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와중에 저희 학교에 관계된 분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들이 은퇴를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그 사역을 이양하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학교가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슈퍼비전 하에 현지인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그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올해 네. 마무리했습니다. 아, 한 그렇습니까? 30여 명 네, 졸업했는데, 그분들은 그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이양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교계의 큰 화제와 그 이슈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그 하고 있는 사역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의논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 그 토픽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오지나 좀 고생스러운 데는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세대 선교사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현지 선교사님,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제자들을 에게 그 일들을 이양해야 되는데, 또 그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에피소드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 신학교에서 어떤 하나의 정책적으로 잘 교육을 시킨다면 이양에 대해서 별 탈 없이 이렇게 스무스한 이양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지에 있는 그 이양을 받을 그 사람들을 신학교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양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선교 사역의 이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지인들을 교육시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네. 부분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선교계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죠. 고민하고 네. 연구하셔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현지인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 사역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은 아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잠비아에 가서 한 번 본 일인데요. 거기에 뭡니까, 그 지역 이름이, 빅토리아 폴이 있는, 호수가 있는, 그 지역, 네, 네. 그 선교사님이 옛날에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선교사님 이름을 지역으로 만든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참 정말 좋은 그 케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할 것 같으면 이 선교사님이 프론트라인을 개척하고 뭐 이루어 놓고 또 제자를 길렀어요. 네. 그 제자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돼 가지고 이 제자가 아예 어른 대예배 교회를 강단을 지키고요. 그래서 제자가 같은 언어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되고, 이 아예 일찍 갔던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과 유치원 사역에 또 전담하면서 또 그들에게 또 제자를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멋있는 선교,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이양적 관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참 멋있는 이양이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본 적도 네.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 그래서 아마 그 총장님으로서는 어떻든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선교지나 혹은 목회지에서도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성공적으로 또 선교를 잘하는 리더들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실 텐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혹시 총장님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교사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제 대학생 선교를 하는 우리 동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프레토리아 유니버시티에서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그렇죠. 네.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케어하는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 그것도 리더로서 나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저희 학교가 일정 부분 동참했다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이 그럴 들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월드 미션 신학교, 월드 미션 대학교가 되니까 특별히 그 앞으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 로컬 리더십들은 학위가 필요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사람들에게 학위와 함께 일임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후원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이렇게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서로 학교와 로컬에 있는 리더십들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앞으로의 지금 또 뭐 500명이라는 많은 수의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는데, 또 미래의 어떤 계획, 전략, 꿈, 학교를 향한 그런 꿈들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재학생을 700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비전 2030 700. 처음에는 제가 1000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가를 와스크라는 기관으로부터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2030년에 1000명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1000명을 모은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다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됩니다. 네. 현재 몇 명인데 그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증가 추세를 계산해서 2030년을 계산해 보면 그게 몇 명인지 나올 때 그것이 목표가 돼야지 총장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됩니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 스타일이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네. 이러니까 2030 비전 2030 1000명이면 이게 아구가 딱 맞잖아요. 예. 근데 이게 700 이러면 뭔가 좀 아쉬워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목표도 세워야지 그냥 목표 달성이 분명치 않은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재학생을 700명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네. 또 저희 학교가 이제 간호학과를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RN2BSN이라고 이미 RN 라이센스가 있고 3년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 와서 1년만 공부하시면 4년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4년짜리를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한인 사회에 한인들이 더 많이 간호사가 필요한데 네. 이왕이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네. 간호사들이 배출되면 좋지 않겠나.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연령대가 생존 연령이 높아지면서 네. 앞으로는 퍼블릭 헬스 쪽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네. 그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호학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간호학과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퍼블릭 헬스에 관련된 다른 전공들이 추가될 수가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라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한인들이 우리 미주 전체 한 200만, 300만 된다고 하지만 라틴은 6천만, 7천만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있어서 교회는 개척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상대적으로 신학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앞날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라틴 계통의 학생들을 지금 더 확장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독교 법조인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법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신학과는 학생들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되고. 작습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MDiv 프로그램 학생 수가 제일 많았는데 네. 지금은 상담학과 학생 수가 제일 많고 네. 코칭 많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많고 또 예배학과, 음악과 여러 다른 비신학 전공이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설립 정신은 이제 복음 전파기 때문에 우리 신학과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학교가 점진적으로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공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 미국의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인류 그 아이비 리그의 그 대학들의 대부분의 많은 대학이 처음에 신학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다가 프린스턴도 그렇고 예일, 뭐 하버드 다 그렇게 하다가 그 수요 공급 혹은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과를 갖다 신설하게 되고 그래서 큰 대학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데 지금
월드 미션 대학교도 하나의 종합대학으로서 그렇게 발돋움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 통해서 전파된다면 나쁠 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악과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LA 지역에 그 교회에서 음악 관련된 사역자들 보면 우리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학교만이 1년에 2차례 공연을 합니다. 콘서트를. 학교 차원에서. 네, 네. 네.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 솔리스트 뭐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네. 예. 예, 그러시구만요. 그것만 하더라도 큰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성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그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된다면 그 학교의 기쁨이고 또 본인들에게도 프라우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헬스케어나 법 쪽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희망을 보이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네. 총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어떤 기초를 좀 다지고 은퇴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학교에 부임을 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학교의 기록을 보니까 학교가 인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회의의 기록은 제가 봤는데, 네, 그런 것을 실행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왜 좋은 것을 알면 실행을 안 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네, 제가 시작을 해서 네, 인가도 저희가 받게 됐고 또 인가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받게 됐고 또 제가 보니까 어떤 후원자가 이렇게 후원금을 거금을 내셨는데 그 후원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그 고액의 후원금을 내신 분들은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은행 구좌에 있어야 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원금을 쓰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후원한 어떤 마음에 취지에 배치되는 맞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그걸 한 3년 동안 다 회복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또 좋은 것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30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91년 정도, 30만 불 정도를 다시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해서 네, 고액 후원하신 분들의 그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인가를 이제 준비하면서 인가기관에서 당신들의 학교가 지금 동양선교교회 안에 있는데 네, 동양선교교회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당연하게 물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제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네,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폭락했던 그 시기 같아요. 네, 때가 잘 맞았네요. 예, 그때 제가 돌아다닐 때 비어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싸고. 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한 군데 사려고 했는데 다운페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30만 불의 다운페이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건 아주 정말 유용한 게 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다운을 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거 따로 또 적립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자체 건물을 있고요. 가지고 네, 계시고요. 그리고 임동선 목사님도 이제 뭐 집회를 갔다 오시든지 뭐 경조사를 통해서 뭐 후원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 학교로 도네이션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그것도
한 70만 불 다른 구자에 모아놨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설립자의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계좌도 있어야지 살아있지. 네. 이게 없으면 모릅니다. 네. 그 세대가 아니면. 네, 네. 예, 그래서 고액 후원자의 그런 후원금도 모아놨지만 또 우리 설립자께서 적립해 주신 것도 모아놓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둔 그런 계좌를 잘 유지하고 있고 네. 또 학교도 그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참 굉장히 유용하고 그때 네.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럭키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와이자 현명하게 아마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 때에 네. 정말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다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 재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학교의 변화도 있었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좌원 도너들을 이렇게 계속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 외에 또 총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잘했다, 잘한 일들 좀 우리 시청자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음악과, 상담학과, 코칭학과, 사회복지학과, 또 간호학과 여러 프로그램 확장된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학교가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가가 필요한데 그렇죠. 미국의 유수한 ABH니 ATS의 인가를 다 받았고 네, 또 지금 와스크라고 네, 이제 UCLA나 이제 USC가 가입한 그런 인가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데 지난 10월 달에 그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시고 이제 몇 가지 보완을 하면 곧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네, 있고요. 또 건물도 구입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렇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네, 장애인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장애인 가족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가족은 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겠죠. 생각하고 네, 그분들을 돕는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학과 운영하고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세미나하고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만들어드리고 네, 또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은 장애인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네, 이제 장애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발렌티어로 일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사전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은 당신들은 도우러 왔는데 왜 도리어 상처만 주냐? 왜냐하면 훈련 부족이기 때문에. 네, 또 반면에 사역자들은 자기는 열심으로 도우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하는 그런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학과가 하나씩 불어날수록 학과 불어나는 건 좋고 학생 모으는데도 조금 힘들겠지만 교수들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교수 요원 그다음에 또 패실리티도 또 늘려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 어떻게 잘 대처하면서 해결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는 우리 학교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가 학교에서의 경험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모든 당면한 문제들은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는 그런 것이 저의 오로지 유일한 어떤 해결 방법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도 주시고 또 현상을 보게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쭉 지금까지 네. 예, 왔고요.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행정 보는 분들과 이제 원활하게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총장이 뭐 하라고 그런다고 뭐 자동으로 쫙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힘을 합해서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학교는 참 교수님들이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네. 잘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1년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짜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 냅니다. 그럼 같이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네. 예산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행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갈등이 있을 때는 저는 제가 코칭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가진 생각과 반하는 의견을 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왜 내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내놓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할까? 그리고 또 반대로 왜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무조건 다 듣자.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으면 많이 이렇게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절충이 말씀이죠. 되고, 절충되고.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면 네. 이게 어떤 갈등의 요소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네. 경험하면서 네. 이거는 어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길 네.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것을 제가 이제서 처리돼서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탑다운 방식보다는 오히려 발음에서 이렇게 잘 걸려진 그 얘기들을 서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총장님의 큰 이 해안, 아량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남은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한 분쟁 없이 모든 동료들, 모든 커뮤니티, 우리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인자하게 보이시고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인자하시고 정말 겸손하시면서 또 많은 총장으로서의 그 입지를 다져가시면서 또 많이 이해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가 앞으로 계속 장족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네. 들면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는 사실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네. 그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 분명히 믿는 거는요. 네. 하나님의 뜻이 저 거보다 더 좋아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네.
요 제 타이밍에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요게 갈등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조차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면 네. 왜 못 기다릴까? 네. 그 이제 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인내심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된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학교가 정말 한인 이민 사회에서 생겨서 한인 이민 사회를 빛내고 또 세계에 있는 주류 학교와 대등한 학교가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월드 미션 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임성진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순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학교가 이 열방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세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